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동영상 시청을 하는 시간으로 카이스트의 디자이너이자 교수로 있는 배상민 교수의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배상민 교수는 독특하고 세상에 없는 창조적인 디자인을 해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디자인 관련 상을 다 휩쓸고 그걸 통해서 만든 그 제품들을 외국에서 판매한 그 돈을 전부 기부하는 그런 교수로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디자이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3D 정신. 자신이 생각한 꿈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자연 증발 원리로 작동하는 친환경 가습기와 전용 렌처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초소형 MP3, 내용물의 온도를 말해주는 텀블러,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조명까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디자인,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발명하고 디자인한 제품들의 수익금은 전부 기부되고 있다는데요.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카이스트 교수로 돌아온 배상민 교수. 착한 물건이 착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고픈 착한 디자이너. 세상을 움직이는 그의 발명 디자인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대한민국 과학 천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 이곳에 오늘 마이웨이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가장 먼저 과학으로 연상되는 카이스트에 유명 디자이너가 있다는 이야기. 어쩐지 매칭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의 수업이 있다는 강의실. 수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로 분주해 보였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배상민 교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교수님께서 레드닷상도 그냥 내시는 대로 다 받으시고 하니까 되게 엄하시다 또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가면 크리틱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생각보다 친구 같은 친근한 교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수님께서는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자기가 보는 세상을 저희한테도 똑같이 보여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1등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그가 등장했습니다. 독특한 블랙 의상에 부스스한 머리까지. 그의 이 남다른 패션에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온 전 세계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모이는데 다들 어떤 식이 되냐면 뉴요커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말하는 것부터 해서 의상이나 자기 스타일을 다 그렇게 맞추려고 이제 하는데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어떤 옷들이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한국을 잘 공부를 해보고요. 어떤 미가 있는지, 어떤 게 핵심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스타일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한복 바지 저고리를 이렇게 좀 양식화한 그런 디자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갓도 쓰고 다녔거든요. 망건이라 그래서 이렇게 갓도 쓰고, 그리고 이제 다녔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에서부터 디자이너로서의 면모가 물씬 풍겨지는데요.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요? 100 스케치, 아이더 스케치 100장을 하고 우리가 지금 플랫한 플라이우드로 의자나 스툴이나 앉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야, 그치? 제품 디자인 기초 수업. 오늘은 가구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구상해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더 좋은 디자인을 찾고 있는 배상민 교수. 그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을 공부하는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감성을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과학 영재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먼저 일깨워주고 싶은 그의 욕심은 때론 독설로 내뱉어지기도 합니다. 이 옆에서 나온 재료를 썼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약이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여기 디자인 요소가 아니잖아. 여기 디자인 요소가. 이렇게밖에 처리 못하나? 그리고 그 매서움 속엔 늘 기발한 아이디어가 숨어있죠. 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스트롱 이너프해서 이렇게 딱 앉을 수가 있어. 되게 멋있잖아. 어메이징 하잖아. 이런 거 처음이잖아. 전 세계 처음 아니야. 웃고 대화하며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감성을 채우는 디자인의 바탕이 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할 디자인의 스케치가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의 꿈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발레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발레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뭔가의 그 꿈틀거리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필링들을 이걸 약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춤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왔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로 그 꿈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꿈을 찾아서 여러 과정을 겪어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귀속된 게 디자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걸 표현을 해야겠구나라는 걸로 결론이 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 된 곳이 바로 뉴욕의 디자인 스쿨 파슨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스쿨이자 최고의 학교로 꼽히고 있는 파슨스에서 그는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디자인 공부에 매료됐다고 하는데요. 발레리노가 되고 싶던 소년의 새로운 꿈이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졸업작품으로 만든 사운드 펌프는 그를 최연소 파슨스 교수로까지 만들어줬는데요. 이 대단한 작품은 대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힘들 때 이제 클럽에 가서 이제 춤을 추고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클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휴먼 인터랙티브 오디오 시스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리만 연주되는 게 아니라 이 말캉말캉한 스트럭처를 흔듭니다. 비트에 맞춰서 같이 뛰게 되고요. 그래서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불빛이 쭉쭉쭉 나오게. 그래서 이제 소리의 시각화 그리고 그 은유를 사람의 내장기관에서 은유를 삼아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아이디어를 얻고 난 이후에 13일 동안 밤을 새서 이거를 워킹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들고 그 클럽에 가서 제가 아이디어 어떤 클럽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고 그 연주가 되게 유명해지게 돼서 뉴욕의 어떤 밤문화에서 그러니까는 밤문화에서 제가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좀 알리게 됐던 계기가 됐던 작품입니다. 27살 파슨스 최연소 교수라는 이력과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실력으로 미국 최고의 디자인 기업에 스카우트 되기까지 했는데요. 미국 최고의 디자인 회사답게 거물급 클라이언트들만 상대했다고 합니다. 그가 맡은 디자인들은 매번 히트를 치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으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던 그가 그런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거가 아니라 그들의 그 끊임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많이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경험들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카이스트라는 것이 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그래서 카이스트를 가게 되면 막연하게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디자인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숙고 끝에 한국행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2005년 카이스트로 적을 옮긴 배상민 교수. 뉴욕에서 상위 1%의 삶을 누리며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던 그가 과학으로 대표되는 카이스트의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게 이릅니다.
디자인의 골모지라 불리는 카이스트에 적을 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런 아주 트렌드하고 감각적인 그런 집단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좌뇌로 최고인 집단에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카이스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디자인 인재는 사실은 우뇌와 좌뇌가 한꺼번에 같이 골고루 발달된 사람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카이스트라면 기본적으로 좌뇌가 발달된 친구들이 있고 저는 상당히 우뇌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인재들이 아까 제가 말한 좌와 우가 골고루 발달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카이스트에 오게 됐습니다. 그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14년 동안 단 2번에 그쳤던 디자인상을 카이스트에 와서는 7년간 무려 44번이나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진기록까지 세운 그래서 더욱 그 의미와 가치는 크다고 합니다. 2007년 독일 레드닷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롤리폴리 화분. 물 주는 시기를 화분 기울기를 통해 손쉽게 알려주는 작품으로 식물을 키우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고안했다고 합니다. 첫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출품만 했다 하면 상을 휩쓸 그의 발명 디자인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뉴욕에서 했던 디자인은 아주 상업적이고 아주 큰 회사의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뭔가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디자인을 했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은 The other 90%, 하위 90%, 그러니까 정말 생존을 위한 어떤 가치 있는 어떤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욕망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물의 온도를 알려주는 텀블러와 전기가 필요 없는 친환경 가습기는 그는 보기에만 좋은 디자인을 넘어 인류를 살리는 발명,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념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회공헌 디자인연구소 IDIM을 설립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는 왜 하필 카이스트에 이런 연구소를 세우게 된 걸까요? 나라에서 자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여서 그 재능을 99%의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건데 이게 넓게 보면 전 세계 인구의 99%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졸업을 하면은 엘리트 집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자기의 이심양면을 위해서만 자기 실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2007년에 시작된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과 대상민 교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 디자인 상품을 통해 그 수익금의 전부를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일종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나눔 프로젝트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 제1호 상품 크로스 큐브. 십자가 형태에서 접으면 주사위 크기의 정육면체로 변하는 휴대용 플레이어로 2008 IDEA 어워드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공모전의 동상이 애플사의 아이팟이었다고 하니 그 디자인의 우수성은 두말할 나위였겠죠. 나눔 프로젝트 2호 상품 2009년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G마크를 받은 러브팟입니다. G마크는 최고의 디자인 상품에게만 부여하는 인증마크라고 하는데요. 자연 증발의 원리를 이용한 천연 가습기 러브팟은 나눔의 사랑을 상징화한 하트 모양의 천연 울 소재를 벌집 모양으로 구성해 자연 증발을 최대화했으며 노인과 학생이 병원 등지에서도 전기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빨래를 이렇게 방에 걸려가지고 가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효율성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오브팟 안에
울펠트가 54장이 겹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구조가 벌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벌집 구조를 만든 이유는 표면적을 극대화시켜서 이베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증발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를 놓게 되면 방에 티셔츠 한 10장 정도를 말리는 효과가 나요. 그리고 전기를 안 쓰고 물이 3시간, 4시간 만에 다 증발되기 때문에 박테리아 프리죠. 그러니까 청소하기 편하고 박테리아가 없고 그리고 전기를 쓰지 않는 천연 가습기입니다. 나눔 프로젝트 사모 상품 하티 텀블러. 이듬해 하티 역시 G마크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물의 온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된 하티는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차를 담는 용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빛을 내는데 음료를 용기에 담은 후 사람의 체온에 닿으면 사용자가 음료를 마시기 가장 적절한 때를 알려주고 동시에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 3호로 판매된 하티는 15,000개나 팔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눔 프로젝트 4호 딜라이트 조명.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모양이 변하는 이 조명은 하트 모양이 됐을 때 가장 밝다고 하는데요. 마음을 나눌 때 세상이 가장 밝아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이 제품들의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매해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 판매액의 전액을 기부를 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17억 원이 기부가 됐고요. 그게 오늘 240명 어린이에게 매년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는 월드비전이 꿈과 희망과 재능이 있는데 지방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꿈을 얻을 수 없는 아이들을 선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금된 돈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지원했던 중학생이 이번에 그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꿈도 저희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좋은 대학과 좋은 꿈을 이룬 다음에 그 재능을 가지고 다시 사회 활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등 시스템과 같이 배상민 교수는 나눔 프로젝트와 함께 디자인으로 또 다른 기부를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명은 바로 시드 프로젝트.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로 디자인 솔루션이 씨앗이 되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많은 문제점을 또 새로운 문제점을 찾게 됐잖아. 지금 기존에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깨끗한 물, 집, 음식, 교통, 의료 등 이 대다수의 것들을 우린 당연한 듯 누리며 살고 있지만 사실 제3세계 사람들에겐 이런 기본 권리가 행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발명 디자인이 시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모기 퇴치 사운드 스프레이입니다. 2012년 IDEA 어워드 수상 제품인 이 스프레이는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제3세계 영아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모기 퇴치 음파가 전기 없이도 자가 발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에너지를 만들어 소리를 내는데 반경 5m 안으로 모기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그 다음에 적정 기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기술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르쳐 드려서 그걸 한번 배우시고 나면 자기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독립된 기술을 이웃 마을에 씨앗이 하나 심어지면 계속 퍼지잖아요. 퍼지듯이 이웃 마을에 계속 퍼질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이름을 시드 프로젝트라고 짓고 지금 2011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아프리카에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마사이들을 위해서 정수기를 그리고 태양열 전지를 그리고 쉘터를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문헌 연구에 의존하기보단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디자이너가 스스로 체감하고 디자인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IDIM 연구실은 2011년부터 매해 제3세계 지역인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서 필드 리서치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지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솔루션을 찾아 소외된 90%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 기부로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배상민 교수. 과거 상업 디자이너로서의 명성과 부를 버려도 좋을 만큼 오늘의 나눔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디자인 철학과 사상은 디자인 불모지였던 카이스트를 최고의 사회공헌 디자인 학교로 명성을 떨치게 했는데요. 그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각 분야에서 성공을 하시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H예요. 첫 번째가 heart, 두 번째가 head, 세 번째가 hand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heart는 꿈입니다. dream and passion.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꿈을 꾸셔야 돼요. 근데 그 꿈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head, 두 번째 head, 지식과 경험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꿈을 서포팅 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마지막 핸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과 경험과 기술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커뮤니티나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쉐어링하는 거, 나눌 수 있는 그런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상황에서 자기 현실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조금만 더 넓혀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에부터 내 생각을 나누고 내 좋은 감정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면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그 행복은 커지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없어 기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 자신의 나눔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배상민 교수.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거머쥔 부자가 아닐까요? 예, 잘 보셨나요? 이 배상민 교수가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그런 따뜻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발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디자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수한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잠깐 본 영상이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 배상민 교수가 이러한 나눔 디자인을 하게 된 그런 생각을 좀 들어보는 세바시 프로그램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의 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세바시에서 강연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상민 교수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서 나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뭐 앞의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강의 형식이라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뉴욕에서 14년을 살았고요. 200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에 있고요. 카이스트가 다른 대학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모든 교수님들이 디자인 랩이라는 랩 연구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연구소 이름이 IDIM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IDIM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세 가지가 제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을 꾼다, 고로 존재한다. 그 꿈을 design, therefore I am.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디자이너니까요. 그리고 그 디자인한 것을 마지막으로 donate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세 가지 3D의 정신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10불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10불이라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90대 10입니다. 10%의 사람들이 하루에 의식주를 포함해서 10,000원이라는 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another 90%, 90%는요.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요. 그 중에 80%의 사람들이 하루에 2,000원밖에 소비를 못합니다. 2불 정도, 미화 달러로 소비를 못합니다. 되게 심각한 넘버죠. 자, 여기서 잠깐 디자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요즘 디자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 가든 디자인, 이노베이션, 디자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자인의 정의가 말입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의 정의는 아름답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거가 아니고요. Problem finding and solving with creativity라고 합니다. 그건 한국말로 바꾸면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게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90%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겠습니까? 10%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어떤 쪽 사람들에게 정말로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90%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90%의 사람들은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의 부족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고요. 10%의 사람들은 욕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인데 99.9%의 디자이너들이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까? 상위 10%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70년대에 파파넥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70년대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70년도에 디자이너의 액티비티들을, 행위들을 메디컬 닥터들, 그 의사들이 하는 행위와 비유를 했을 때 99.9%의 의사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종사하는 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정말 프로블럼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관계로 필란드로피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저 말을 쓴 거는 우리 랩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필로는 뭐의 뜻이냐면 to love, be loved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anthropy는 mankin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to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하는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필란드로피 디자인,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필란드로피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축은 선진국에서, 우리 선진국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제3세계에 비하면.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를 자전상품 디자인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금을 불우한 어린이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보통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세스가 6단계입니다. 첫 번째 3단계가 아주 수동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돕자. 우리 나눠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럽니다. 내가 힘들어. 나를 도와. 그죠? 그리고 그거 돕게 되면 그 비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많은 비용으로 샌다. 그래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 액티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제가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요. 바꾼 말이 없어요. 이게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한번. 네. 거듭이 나지 않으면 저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생태학자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행위를 디자이너가 좋은 의도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면 자연스럽게 패시브 단계에서 수동적인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보여드릴게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이름은 크로스큐브. 십자가의 형태가 접혀서 작은 mp3 플레이가 되는 기부 상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요. 횡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은 나와 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bonding together, 이렇게 모아졌을 때 사회가 단단해지고 따뜻해져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4대 어워드가 독일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하나가 있고 일본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ID에서 실버 어워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왜 되게 의미가 있냐면요. 그 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나왔던 모든 제품들 중에서 1등, 2등, 3등을 뽑는데 저희가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3등이 애플 아이패드입니다. 보통 여기서 박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 3등이 애플 아이패드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1등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받았어요.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는요. 아주 작은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에 팔리지도 못했고요. 제가 만 개를 만들어서 만든 날 다 판매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프로젝트예요. 그 큰 회사들 사이에 이 상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요.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요.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실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카이스트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말리셨어요. 왜? 저는 신임교원이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실적을 내야 돼요. 저희 빡세거든요. 카이스트. 네.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막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그 해에 이게 비즈니스 위기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계신 많은 보직자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놀라셨죠. 어떻게 카이스트가 애플을 이겼지? 네. 그래서 그 해에 교수 전체 470명이 되는 카이스트 교수 전체에서 제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로. 네. 너무나 감사한 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잘려야 돼요.
잘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상을 전혀 예상치 않았거든요. 상을 주셨고 그때부터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다 그래서 한 건으로 제가 승진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탄력을 받았어요. 신이 났죠.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러브팟입니다. 러브팟은 가습기고요. 제가 여기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 지금 가습기는요 천연 가습기인데 간단합니다.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얘를 꽂게 되면 얘가 evaporation 그러니까 빨래를 널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티셔츠 10장 정도 효과 티셔츠 10장을 말리는 효과가 같이 납니다. 요 조그만 거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자연 증발될 수 있는 그런 가습기입니다. 이 가습기는요 그 해에 국제 4대 워드 독일의 IF, Red Dot, 미국의 IDA, 일본의 굿 디자인을 포함해서 그랜드 슬램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올해 나온 건데요. 딜라이트라는 그 등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일반 등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일반 우리가 아주 아이콘화되어 있는 일반 등이지 않습니까? 이 등을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쉐이더 모양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하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조명일 때는요 가장 어두운 빛을 내고 있고요 얘가 하트로 바뀌었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시고 나눔을 나누시면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선진국에서 그 돈을 나눈 상품을 판매하고 생긴 이익금이 아니고요. 판매액 전액을 불우한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요. 시드 프로젝트라고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3세계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팀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제3세계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사실은 그들의 생활을 고유 문화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요. 처음에 먼저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적정 기술과 그 지역의 머티리얼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independent life,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번 8월 말에 귀국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해왔던 프로젝트요.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 물 문제. 저거는 황토로 만든 정수기입니다. 거기 널려있는 초원에 널려있는 황토와 개미집과 거기 개미집 흰 개미집 이렇게 높은 거 있거든요. 그거와 그다음에 커피 가루들을 모아서 구워서 만든 세라믹 필터입니다. 저기다 물을 거르게 되면 5급수가 1급수로 바뀝니다. 이거는 태양열 전등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사운드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들을 지속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사운드 스프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에프킬라 아시죠? 이거 무슨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DDT가 나오는 그거 아시죠? 네, 그건데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딱. 그러면 이거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받는 순간 뭘 합니까? 잡는 순간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흔들잖아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흔드는 동안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석이 들어가 있어서요. 흔들면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면서 여기 있는 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요. 누르시면 DDT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또 해도 또 돼요. 그죠? 여기서 뭐가 나가면 초음파가 나가는데요. 그 초음파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초음파입니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르시면 반경 5m 안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들을
제가 아프리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왔는데요. 좀 숨을 고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90대 10의 다른 넘버들입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에듀케이션을 봅시다. 저거는 99대 1입니다. 1%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1%입니다.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1%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아파트, 상위 1%가 다니는 대학, 상위 1%가 다니는 직장, 스펙 쌓으려고 너무들 노력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전 세계의 1%입니다. 그리고 저 1%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요, 상위 10% 정도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 1%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열심히 살았다. I'm deserve it. 나는 똑똑하고 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 99%와 1%의 차이는요. 그들은 아프리카에 태어났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가만 둘러보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 99%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는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재능과 내 지식을 키워서 그 재능을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another 99%, 99%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눌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시면 돈을 나누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재능을 나누십시오. 재능도 없고 돈도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나누시면 되고요. 그것도 다 없으신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궁유한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꼭 디자인을 하셔야 아프리카에 가셔야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궁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잠깐만 둘러보면요. 너무나 나눌 기회가 많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요.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죠? 짧은 시간이지만 배상민 교수가 왜 이런 나눔 디자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이 디자인을 정의하기를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디자인이 어떤 물건을, 어떤 시설을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과 요번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디자이너의 그 모습을 봤어요. 앞에서 김영세 씨는 상업 디자인을 위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하고 많은 세계적인 디자인을 해서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리는 제품을 만들어내게끔 한 분이고, 이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상업 디자인을 시작했지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학교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후학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디자인을 매개로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 두 분 다 똑같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김영세 디자이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벌어서 지금 그 창업을 하고 새로운 그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고 있고,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그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전 세계의 10%에 해당되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또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